네, 안녕하세요. 이독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보통의 믿음을 가진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어떤 게스트분이 나오실지 진짜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번 지금 바로 모셔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17살 이혜성입니다. 선교사 자녀이고요. 2009년 3살 때 네팔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네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네팔인가요? 네? 네팔에서 지내고 있고 잠깐 한국에 와서 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이랑 네팔이랑 비교했을 때 또 양쪽에서 또 생활을 하셨으니까 그쵸.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언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 다른데 대부분 학교에서 많은 걸 느낄 거 아니에요. 네. 한국 학교에서는 이분법적으로 예, 아니요 라고 그게 단정을 짓는데 그렇죠. 네팔에서는 이제 다 다르죠. 개인의 고유성이라 믿고 이게 옳고 그런 게 아니라 토론도 좀 많이 하고. 그쵸. 한국의 교육이 좀 이렇게 경직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답 위주로 가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서구 사회가 아니라 네팔이면 그래도 동양적인 수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거기서 다니는 학교는 네팔 현지 로컬 스쿨인가요? 아니면 국제학교죠. 국제학교. 국제학교로 이제 다른 인종도 있고 네. 문화도 다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서구적인 문화가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쵸. 진짜 궁금하다. 그럼 네팔의 국제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어떤 분들이야? 이제 선교사 자녀분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유엔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자녀들도 다니고 군인 아들도 있고 이제 다 거의 대부분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궁금해요. 네팔에 살면 어떤가요?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착하고 친절해요. 한국 길거리 다니는 것보다 네팔 길거리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냥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고 전화를 잠깐 빌려달라 하면 흔쾌히 빌려주시고. 전화도? 네. 우리는 전화 빌려달라고 하면 전화 누가 빌려달라면 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요. 저 남자친구 있거든요. 딱 그러시는 아니에요. 전화를 쓰려고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이시죠? 뭐 이렇게 한국의 분위기가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맞아요. 네팔 전체가 다 평화롭고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사람들이 단합하고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그냥 모르는 사람들 다 몰려오고. 다 도와주려고. 네. 저는 궁금한 게 예성군의 그런 학교의 그런 생활에서 루틴이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수업을 받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든지. 등교 시간이 8시 15분까지. 이제 멘토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40분 동안 다른 학년 학생들과 조를 짜서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못 맞힌 숙제를 하든지 그런 시간을 40분 동안 보내요. 선배들이랑 그쵸. 같이. 네. 동아리? 동아리가 있는데 클럽 시간. 그래서 거기서 뭐 농구 클럽이 하든지 축구 클럽 하든지 뭐 독서 클럽 다양해요. 예성님은 어떤 클럽이죠? 저는 농구랑 축구, 운동 클럽 많이 하죠. 해발 몇 미터 정도예요? 지금 계신 곳이? 1,400? 1,400. 1,200? 그러면 일단 농구를 하면 웬만한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네. 이기겠다. 아니에요. 폐활량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아니요. 잘하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성군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 있다면 수업,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을까요? 수학이랑 과학. 수학이랑 과학이 왜요? 이해할 수가 없대. 왜 수학을 좋아하죠? 수학 재밌어가지고. 얼마 전에 필드상을 받은 우리 한국 분이 한국계 미국인이 네, 그렇죠. 계셨는데 두 번째 필드 메달 지금 예약된 것 같습니다. 필드상도 좀 받아줘야지. 수학은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답만 이제 공식대로 잘 하면 찾을 수 있으니까. 네. 수학은 답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답이 정해져 있어야 싫어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 인생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쵸. 어떤 질문을 하면 원래 사춘기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춘기 때 네. 사춘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 쓱 지나갔어요. 원래는 그 시기에 답이 없는 질문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성군이 사실 예성님이 딱 그런 타이밍인데 혹시 연일님은 사춘기 지나셨어요? 사춘기 사춘기요? 아직 안 온 건 아니시죠? 어려 보여서. 어때요? 사춘기의 고민 이런 것들이 예성님은 좀 뭐랄까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저런 삶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질문이 있었을까? 물론 우리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왜 사는가? 지금 고민이요? 현재 고민이기도 하고 옛날부터도 계속
고민을 했었죠. 내가 왜 사는가, 왜 여기 있나, 그런 질문도 해봤던 것 같아요. 답을 얻었어요. 아니요, 아직은 별로. 그거 어렵지. 근데 사실 대답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게 어떤 문장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답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 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른이 된다고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을 보면서 네. 부모님은 확신이 있으실 거잖아요. 왜 거기 있는지, 그쵸. 그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MK, 그러니까 미셔너리 키즈다 네. 보니까 본인의 선택한 삶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저희 부모님을 불러서 저도 따라간 거지만 그래도 결과는 좋은 것 같아요. 만족하고. 만족하죠. 만족도 하지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왜냐면 제 생각에는 한국 학생들보다는 제가 더 개방형 그런 문화에 더 노출이 돼 있으니까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고 네. 더 비전이 더 다양하죠. 네. 17살에 스스로 자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특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약간 심오한 질문도 하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약간 좀 어른스러운 느낌이 약간 드는데 궁금한 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만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크리스찬 맞죠? 그죠? 맞죠? 아, 네, 그렇죠. 맞죠. MK라고 다 크리스찬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사역자의 자녀들이나 네. MK들의 삶이 네. 뭐 예를 들면 모태신앙의 그 네. 가정 안에서 자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다는 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사회적 압박이 좀 있다고 믿어요. 막 축구 선수 아들이 축구를 꼭 잘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주위에서 들어보면 MK들이 좀 그런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선교사의 그 부모님의 의무를 자기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네요. 내가 좋아하는 건 수학인데 난 수학자가 돼도 필지 메달을 딸 건데. 네. 초등학교 6학년 끝내고 이제 중1 들어가기 전에 네. 교회 수련회도 있었고 저희 교회에서 그 단기 선교팀을 보내셔가지고 네. 네팔에 같이 갔었어요. 시골에. 네팔의 시골에. 네팔 시골에 네. 우리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이 네. 선교를 하러 갔어요. 아버지가 이제 이끄시고 저도 그냥 궁금했던 거죠. 그렇지. 우리 아빠가 전적으로 따르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구길래 따라가봤죠. 그냥 아빠의 일이 허무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네, 그때는 그냥 제가 하나님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허무한 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 그 관계를 쌓아 나간 거죠. 그게 아마 초6 그리고 중1 사이였고 그때부터 계속 발전해 나가고 이번에 최근에 이제 한국 선교사 자녀들 다 한국 모여가지고 네. 그런 MK 캠프를 했었는데 그때 막 새 마음도 얻고 더 굳건하게 마음을 막 그 관계를 쌓아 나갔던 것 같아요. 기특해요. 기특하다고 감사합니다. 하나, 아니 부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도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이나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해도 점점 막 그렇게 기도하는 알아지는 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와닿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런 고민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부자였다면 이제 국제학교다 보니까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다 대부분 사업가 분들이다 보니까 그치, 네. 애들이 다 부자예요. 거기 다니는 친구들이 네. 다 돈이 좀 있는 애들이어가지고 생일 때만 되면 다 다른 애들 다 불러가지고 파티장에 모여서 술도 마시고 고등학생이지만 네. 중고등학생들도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안 간 거긴 하지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렇게 즐기는 삶이 저렇게 즐기는 사람 물질적인 그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치.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참을 필요가 별로 없고. 네 그래서 부러울 때가 많다 보니까 생각을 좀 하긴 했죠.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뭐 선교사가 아니었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어렸을 때 고민해봤어요. 지금은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런 고민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좀 다른 종류의 소명이 나한테 있더라는 걸 깨달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냥 계속 하나님만 얘기하다 보니까
점점 덜 신경 쓰게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이제 별로 친하지 않는 학교 친구들 신경 쓰는 것보다 네. 더 중요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덜 중요한 거와 더 중요한 걸 벌써부터 가릴 수 있는 네. 그런 게 좀 국제학교 친구, 후배, 선배 너무 좋아 만나고 싶어 하는 여학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을 해요? 전 바다가 더 좋긴 하거든요. 네팔은 인도랑 중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막 쏟아지면 막 회도 못 먹고 바다 물고기가 없으니까 그치, 민물회랑 좀 다르거든요. 네, 뭐 그냥 생으로도 못 먹고 이제 소도 신성한 동물이어가지고 오, 소고기를 못 먹어요. 주로 먹는 네, 그쵸. 깊게 들어가 보면 연애? 연애도 저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고등학생 때 한번 해보고 싶긴 그런 로망? 로망도 있는. 풋풋한 그런 연애 같은 그쵸. 얘기만 해도 막 좋아요. 근데 이 어떤 고민? 그러니까 연애를 해보고 싶었다는 고민이 아니고 그런데 어떤 게 고민이다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 맞는 사람이 없는 거죠.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죠. 사랑이라는 거. 네. 왜 다들 그렇게 좋다고 하나? 네. 난 모르겠는데. 주위 제 친구들은 다 한 명 한 명씩 연애를 시작했는데 굳이 그 안에서 대화하고 하다 보면 좀 더 저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한 게 뭐지? 내가 얘들보다 부족한 게 뭘까? 근데 난 너무 이게 순수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럼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희 300만 구독자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300만 원이요? 네. 300만이요? 300만 구독자님들이 이제 앞으로 될 겁니다. 앞으로 아, 예. 어때요, 연일님?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연애가 됐든 일이 됐든 제가 원할 때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니까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 그러네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연애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도 중요하지만 일단 먼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과 약간 연애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랑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연애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는 대답인 것 같아요. 아직 너무 어리니까 한국의 그 썸이라고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알죠. 난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사랑해라고 나가는 그런 어휘를 써가면서 그렇게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관심 있는 여학생들이 있으면 네. 두루두루까지는 아니지만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카페도 같이 가면서 조금 특별하게 알아가는 거를 난 경험해 보는 거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난 진지하게 사귈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확신이 주어진다면 해도 나쁘지 않다. 그쵸? 어쨌든 그런 기회는 어차피 오니까. 네. 아니, 대답이 느려요.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안 되거든요. 도움이 됐어요. 제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진짜 오랜만에 생각났어요. 거의 뭐 20년도 더 된 옛날인데 나는 어떤 고민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공감 가는 부분도 좀 있었고, 저 이제 섬에 있는 학교를 다녔고 기숙사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가정이랑 좀 격리된 상태로 살았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었고 그때 했었던 그런 고민들이 같이 생각났어요. 전 되게 시간을 돌려서 순수했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 또 응원하고 싶어요. 이 모습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네. 아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여성분도 기도 제목. 궁금해요. 기도 제목. 네. 300만이 같이 기도해 줍니다. 네팔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서 선교가 잘 될 수 있도록 네팔의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 친구들, 제 학교 친구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는 제가 더 많이 해야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얘네들이 멋있고 그렇게 쿨한 생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시 돌이켜 볼 때는
너무 후회되는 삶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더욱 나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미래에 봤을 때 네, 제가 원하는 꿈도 잘 될 수 있도록. 연애하는 거. 꿈 얘기를 우리 못 물어봤네. 어떤 꿈이 있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제가 누구를 만나든, 제가 무엇을 하든 나보다 하나님이 더 빛나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자. 그런 비전이 있고 네. 이룰 수 있는 그런 수단, 제가 생각했을 땐 제가 기업가가 되면 제 기업가가 저의 장래 희망. 이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좋은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거. 그리고 그 기업 그 사업을 하는 곳은 네팔 아니면 그건 또 모르는 알수 그건 없는 또 것이고. 알 수 없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선교의 비전을 같이 가져가려고 네. 하나 마지막은 좀 힘든 친구를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 친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아약하고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시기를 공감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기도 제목까지 너무 기특하죠. 네, 아니 대부분 기도 제목 얘기할 때 자기 기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랬으면 좋겠고 이랬으면 좋겠고 했는데 대부분 거의 남을 위한 기도 그쵸. 제목을 이렇게 첫 번째 깜짝 얘기하니까, 놀랐어. 예. 네팔을 위해 예, 예, 예. 하나 그냥 높아심에 만약에 조금 살다가 네. 지금 너무 이타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조금 나의 삶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기도 제목이 네팔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아름답지만 자신의 얘기가 나와도 괜찮겠다 그냥 혹시나 해서 나중에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제가 봤었을 때 한국의 청년들이 그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나가 그때는 순수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바뀌었지? 네. 그러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길은 약간 돌아가더라도 어차피 하나님께 돌아올 거니까 그거 이제 믿어 의심치 않고 여성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자유롭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아, 네. 일부러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연희님 오늘 어떠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항상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앞으로의 믿음이 더 기대가 되고 그 전도서 말씀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미 택하심을 받으셨고 선교사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이 많은 그런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까 정체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심을 지키는.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보통의 믿음 녹화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계속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보통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건 나밖에 없고 다들 특별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보통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혹시 어떠셨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했나요? 그 인터뷰 좀 긴장되긴 했지만 아유, 네. 다들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기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편안하게, 익숙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네. 또 특별한 이야기, 보통의 대화, 보통의 믿음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자리 마련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